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현태호입니다. 자, 오늘 강원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저녁이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요, 낮 최고 기온이 원주와 춘천이 19도, 강릉이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관령이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과 산지에 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죠. 이 차량 운행 시 감소 운행, 교통안전, 각별한 주의가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 내에서도 럼피스킨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네 번째 이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도내 방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전시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수능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수능 준비 상황 교육청 관계자 연결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국장의 철거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관계자 6명이 경찰 업무 방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연대는 최근에 원주시가 국장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 현장 입고를 막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체포해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고성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24일 강원 지역의 최초 발생 이후 네 번째 발생한 확진이고, 검역본부는 방제 인력을 투입해서 초동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23마리에 대해서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이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군에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소형 목선이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후 닷새 만에 또다시 북한 선박이 NLL 근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다만 이번 선박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럼피스킨병, 강원도 내에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인 방역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의 박순성 가축질병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 가축질병팀장 박순성입니다. 예. 럼피스킨병 오늘 그 방역 상황 좀 이제 살펴보려고 이렇게 좀 연결했습니다만, 네. 일단 럼피스킨병 이게 어떤 질병이죠? 럼피스킨병은 그 일종의 피부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과 고열 증상을 보이는 소에 있어서 네. 그 럼피스킨병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감염이 되면은 네. 뭐 회복이 힘든가 봐요. 어떻습니까? 그 자연적으로 회복은 되는 상황이 많이 있고요. 네. 현재는 그 전파의 우려라거나 예. 국제 교역상 문제가 되는 질병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동 통제나 뭐 이런 역학적으로 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감염이 되면은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지금 발생 농가에 있어서는 살처분 조치를 하고, 예. 그 잔존물 처리까지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강원도 내에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성 지역에서 어제 이제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도내 네 번째다라고 했는데, 네, 현재 맞습니다.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10월 28일 고성군에서 4차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한우 23두를 키우고 있었고요. 그 예. 23두에 대한 그 살처분이나 매몰 처분이 다 완료가 됐고, 현재는
그 예방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그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서 예방 접종 중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전염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뭐 모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네. 발생 원인은 좀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 현재 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적인 기초적인 역학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네. 농림축산건설본부에서 발생 농가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현재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그 데이터를 보면 지역별로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해안 지역 그리고 내륙 또 접경 지역으로 이렇게 세 지역에서 유입 요인의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등 그 발생 지역에서 감염된 흡혈곤충이 바람이나 선박을 통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네. 우리도와 같은 그 접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접경 지역은 비무장지대에서 감염된 흡혈곤충의 유입 가능성을 지금 추정하고 있고, 네. 충청도나 이런 내륙 지역은 감염된 이제 흡혈곤충이 축산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 이동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흡혈곤충 이제 모기가 이게 매개체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이거 그러면 모기를 막을 수도 없고 이거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 저희가 긴급 백신 접종을 전부 다 그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네. 예. 그래서 백신 접종은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80만 두 분의 그 백신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예. 8개 시군 전체가 그 29일 어제죠. 어제부터 일제 백신 접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까지 그 6만 5천 도 한 23% 정도의 접종을 완료를 했고 계획상으로는 이제 11월 10일까지 이미 완료 계획이지만 네. 우리 이제 도에서는 일단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총동원 하고 전력을 다해서라도 조기에 완료하고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백신 접종이 또 완료되면 좀 피해가 어느 정도 또 들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네. 총동원을 할 가용 인력이 또 항상 또 부족하지 않냐라고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그 63명의 공수의사거나 예방접종 인력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정을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군에서 좀 지정을 해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우 이 축산농가 좀 가격에는 뭐 크게 변동을 주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에 한우 사육 두수가 한 400만 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살처분 두수는 한 4,000도 정도 아하. 됩니다. 4,000도에서 예.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 미비하고, 저희 이제 정부에서는 한우 도매 가격이나 시중에 소매 가격에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일시적으로는 이제 그 축산물 품질 평가원 데이터를 보면 한우 고기가 한 키로당 2만 원을 넘고 등심 소비자 가격이 한 10만 원을 넘은 바는 있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일시 이동 중지라거나 이동 제한 등으로 이제 일시에 출하량이 좀 감소가 됐어요. 네. 요거 이제 이동 제한 해제가 되고 도축 물량이 이제 평소대로 좀 회복이 되면 예. 가격도 이제 평균 수준으로 내려갈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한우 농가에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부분들이 네. 있을까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이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철원군에서도 이제 의사환축이 지금 이제 신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전국 소사육 농가의 긴급 백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농가에서는 그 백신을 받으시면 신속히 백신을 좀 접종해 주시고, 저희가 또 소규모 농가라거나 백신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위를 이제 좀 동원해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 누락되거나 어려운 농가는 좀 시군 방역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소사육 농가나 임상수의사들이 고열이나 이제 피부 결정을 보이는 의심 증상 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좀 방역기관에 신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농장 주변에 흡혈파리라거나 모기 이런 진드기, 흡혈 매개성 그 곤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축사 내부도 철저히 소독을 해서 이 질병이
오염되거나 전파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의 박순성 가축질병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시민 전시 프로젝트죠. 영마르뚜 문화마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신윤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학성동의 역전시장, 역은 떠났지만은 그래도 명칭은 역전시장 그대로예요. 일대에서 다양한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영마르뚜 문화마을 행사 좀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지난 토요일을 시작으로 학성동 역전시장에서 문화마을 영마르뚜 문화마을이라는 시민 전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데요. 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프랑스의 몽마르트를 닮은 예술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몽마르트와 역전시장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름입니다. 학성동 일대의 영마르트 거리를 만들어서 이 분위기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역의 예술인들인데요. 역전시장 골목에서 직접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또 예술활동을 하면서 골목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지역 예술가 6명이 참여해서 역전시장 골목에서 매일 1시간씩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역전시장 길거리와 또 동네미술관 일원에서 한국화와 어반 스케치 또 다양한 미술, 예술 활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이 시민들의 작품으로 전시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젝트가 벌써 3기로 학성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전시장 입주 작가회 신구경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배워서 작품을 만들어내서 마지막에는 전시를 하는 걸로. 기대되는 효과는 뭐냐면 학성동이 사실은 외면받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래서 이번에 설치미술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만을 위해서 각자 집 앞에 설치물을 하나씩 놓기로 결정을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서 설치 미술을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이곳 학성동이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라 그래서 어떠한 쉼터의 공간 이런 자리로 특화된 거리가 될 것 같다는 너무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시민들이 미술 음악을 배우고 함께 전시까지 하겠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만은 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프로젝트는 역전시장과 동네미술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당 10명 내외의 주민들을 모집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인원이 빠르게 찼습니다. 주민들이 음악과 미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치미술 수업을 통해서는 주민들이 블록을 이용해서 벤치를 만드는데요. 이 수업이 완료되면 학성동 골목에 사는 주민들의 집 앞과 또 길거리에 주민들이 만든 이 알록달록한 벤치를 설치해서 이 거리가 예술의 거리이자 또 소통의 공간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하모니카 강습인데요. 역전시장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 하모니카 수업에 참여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이 악기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주민들은 악기 연주로 자신감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예술 현장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공연과 예술을 결합한 퍼포먼스가 진행돼서 역전시장의 활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또 역전시장 미술관에서는 전시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하모니카 연주가와 또 시민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수업할 때요. 너무 좋아하죠. 하모니카는 제가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동네 분들 지나가는 걸 계속 보거든요. 이분들이 안 가고 가만히
가만히 멈춰서서 듣고 있어요. 아, 이 하모니카 정말 추억의 악기, 사람들의 마음에 동심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좋은 악기인데 이 학성동에 새로운 어떤 바람이 불지 않을까? 전시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용 미술 해가지고 그림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색다른 그림들이 많았어요. 작가와 대화도 해보고 그림이 이건 포커스가 뭘까 궁금한 거 여쭤보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잘 봤어요. 그래서 원주가 학성동이 조금 활성화돼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볼거리로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시민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는 뭐 참여 방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2월까지 매일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 외에도 시민들이 역전시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강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역전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요리왕 타임이라는 요리 특강과 또 시민 영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심폐소생술 그리고 안전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역마르트 문화 프로젝트의 자세한 일정은 역마르트 문화마을 대학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술 활동으로 학성동 역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그런 목적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참여, 또 응원으로 또 이어지길 기대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4학년도 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수능 시즌이 되면 날씨가 또 추워지기로 하죠. 자, 올해는 또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작년과는 여러 가지 뭐 달라진 풍경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준비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진로 진학 담당이죠. 김혜윤 장학사 연결하겠습니다. 장학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수능이 정확하게 며칠에 실시하는 거죠? 예, 11월 16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11월 16일이요? 네. 예. 11월 16일이면은 목요일이군요. 예. 네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 뭐 준비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응시 환경 구축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올해 상반기에 시험장으로 운영될 학교 44개교를 전부 직접 방문해서 방송시설, 문답지 보관 상황 등등을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날 당일 보면 영어 듣기 평가나 시험 당일 방송이 가장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장 학교 저희가 방송기기 점검은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학교별로 3차에 걸쳐서 다 진행을 했고 예. 수능 당일 아침까지도 점검과 확인을 계속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그건 학교 내에서 또 준비하시는 거고 또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랑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소방시설, 전기시설, 냉난방 등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이 안전한지도 점검 중이고 지진, 폭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 또 소음 발생 행사 및 훈련 자재 요청 등을 통해서 수험생이 시험 당일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현재 계속 준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많이 저희가 여러 환경의 돌발에 대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 상황부터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올해 그 도 내에서 44개인지 시험장에다가 이제 했습니다만은 네. 도 내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151명이 감소해서 12,179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예, 12,000여 명이요. 12,179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12,000여 명. 네. 예. 작년까지는 이 코로나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별도의 시험장에서 보게 됐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그냥 다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도록 한다고요? 예, 올해는 이렇게 확진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나 유증상 시험 수험생을 위해 따로
설치했던 분리시험실은 전혀 운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요. 요 결정이 뭐 전국적으로 단지 동일한 겁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대신 확진 학생을 위해서 분리식사실을 시험장당 한 곳 이상 반드시 설치를 해서 확진 학생들한테 강제는 아니고 가서 그쪽에서 식사할 수 있다라고 이게 권고를 하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능 준비 상황과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뭐 전국적으로 재생과 반생 좀 비율이 뭐 17만 명 정도 될 것이다라는 또 예상까지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좀 이런 그 재수한 학생들이 좀 많아지면서 전체 그 입시 지도 이 부분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예, 저희 강원 지역도 졸업생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서 수도권 16개교 정시가 40% 확대 정책으로 졸업생들의 수능 응시가 계속 현재까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경제적으로 또 불안하고 경쟁의 사회 구조가 맞물려서 의대 열풍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국 국립의대의 77%가 졸업생으로 오히려 파악될 만큼 졸업생의 의대 열풍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졸업생은 이렇게 내신보다는 수능 문제풀이에만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의대 정원 확대가 된다면 향후 몇 년간도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생과 졸업생의 수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조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역 학생들도 현 입학생들보다는 좀 늘어나겠지만 모집 정원의 비율로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졸업생이 계속 의대를 입학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될 수 있어서 조금 그 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게 정상적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의대 열풍이 불고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또 사회적 논란 이 부분 또 정작 또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 전문의들을 또 모시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경제적 입시 제도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네요. 정말 이 부분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진로 진학 담당이죠. 김혜연 장학사였습니다. 네, 오늘 10월 30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이 동물원의 노래죠.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보내드리면서 미리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